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26회 9번 문제입니다.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 등록증에 대해서 1번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절대로 빌려주는 거 안 됩니다. 만약 이거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알선한 자도 소개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 유서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업이죠, 동업. 4번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등록증을 양도대여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양도대여했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또는 대여받은 자는 또는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년에 전세 사기 때문에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신설됐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틀린 것은 했는데, 사무소 옮기는 건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간 후에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죠. 전출신고 옛날에 했는데, 자, 1번 개업공개사는 이전 후입니다. 이사 가서 신고한다고요. 우리 전입신고하잖아요. 전출신고가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3번 그래서 맞고요.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송부해야 되는 서류 18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예, 나무 사무소를 이전하면 공동 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3개월 초과이기 때문에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운행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 첨부, 제출 같은 말이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방문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휴업, 폐업은. 그러나 재개 변경 신고는 반납하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판 철거는 세 가지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 업무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험 출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이게 대표적인 최근 기출 패턴입니다. 모든 과목이 지금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1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될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검 해가지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벽면 및 도배 상태,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니은에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도입되기 전부터 공개하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사항 공개해 놓으면 만약에 매도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다 공개해 놓으면 그 매도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계약 체결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안 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이거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공개해야 되고요. 리얼,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개해야 하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번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5번에 다만 그 7번에 보면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